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최근에 좀 관련 뉴스가 나온 게 드디어 한 3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엔진을 국산화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뭐 예견됐죠. 우리가 우리만의 전투기를 만듦에 있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엔진이었죠. 예. 추력을 담당하는 엔진. 근데 이 엔진 기술을 쉽게 확보하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진짜 제대로 된 전투기 엔진을 개발한다는 거 상당히 하이급의 목표고, 정말 이거 이룰지 안 이룰지 지금 사실 안갯속이에요. 그렇지만 우린 또박또박 간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서 전투기 엔진을 자체 개발한다. 어떻게 보면 KF-21 개발이 본격적인 핵심이 저는 이제 엔진 개발이라고, 국산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뭐 엔진을 제대로 공급해주고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 시장에서 우리와 자국의 전투기가 경쟁하게 되면은 그 전투기 엔진 수출 허가를 내줄 리가 없잖아요.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것도 크지만. 네. 향후에 제 생각입니다. 보라매가 120대만 양산되겠느냐. 앞서의 에피소드에서도 KF-21 EX를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또 양산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정말 필요해요. 근데 일정 수요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투기의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투기 수요 대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전력 대비해서. 그렇지만 일정 규모 이상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본다면 10개 대대 정도가 나오는데 네. 수치가. 그러면 우리의 편제를 봤을 때 단순 계산해서 200대예요. 네. 그러면 200대가 더 양산된다는 얘기일 그렇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됐을 때 국산 전투기가 개발 성공되고 양산한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봤을 때는 엔진 수요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엔진 또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외국산, 특히 이제 미국이 중심이 돼서 가고 있죠. 왜 그러냐면 내구성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죠.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쓰면서 갈 거냐. 그런 게 1번 방법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엔진 개발이 성공했다 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겠죠. 그렇죠. 엔진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출이죠. 수출할 때도 수출에 어떤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또는 미국에서 견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더 넓게는 지금 F414 엔진의 계열 엔진을 쓰고 있잖아요. 네네. 보라매. 근데 그 F414 엔진 계열만 따져보세요. 슈퍼호넷도 있고 그다음에 그리펜도 있잖아요. 네. 그것만 따져봐도 전 세계 시장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머릿속에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500대 가까이 나오네요. 암산해 보니까. 네. 네. 근데 그 500대가 정말 F414 엔진이 계속해서 엔진 개발이 물론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걸 뛰어넘는 엔진도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다 했을 때는 대체가 되는 거예요. 설사 동등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양산하는 단가가 훨씬 싸다면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어떤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분명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자국산의 그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어요. 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 계산해 보면 이거 경제적인 효과가 분명 있겠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뛰어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소설에서는 이미 국산화 엔진 성공했어. 이미 성공했어. 막 이렇게 슈퍼 엔진 나와. 하지만 저는 문과생이고 그다음에 이게 기술적으로 엄청 복잡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사나 관련 뉴스를 보면서 댓글들도 됐으면 좋겠다, 이미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랑 또 실제랑 또 다른 문제잖아요. 뭐 대한민국도 무기 개발하면서 실패한 사례들을 수두룩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박연이 보기에 우리가 이걸 원하는 목표치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있나요? 재료공학에 달렸다. 뭐 이렇게 보겠어요. 저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청난 고열을 견뎌야 그렇죠. 되는 그 엔진 노즐부터 해서 관련된 부품을 만들 수 있느냐. 거기에 관건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기반 기술은 우리가 라이센스에 생산을 하던 뭘 하던 해서 거의 다 따라왔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유명한 메이커들이 우리한테 생산을 의뢰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품질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게 나오는 품질이. 네. 그리고 우리도 그걸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거고. 네. 그런데 핵심은 그거죠. 엄청난 고열. 그 고열을 얼마만큼의 고열을 건지느냐에 따라서 엔진 밀 파워도 달라지는 거고. 1500도 이상은 당연히 나와야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뭐 제 희망이지만 1800도 이상을 견디는 그런 엔진이 나온다면 이건 성공한 거죠. 뭐 태 기자님도 뭐 항덕은 아니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뭐 타컨2에 자문도 해주신 적이 있고 자막 관련해서 자, 태 기자님 보기에는 엔진 국산화 어떻게 보시나요? 성공 확률 뭐 아니면 뭐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 먼저 해명을 해야 됩니다. 해명. 예, 탑건2에 자문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서 기술적인 네, 항공적인 자문은 네. 그 유명한 유튜버 중에 아재고고라고 제 네, 네. 친구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분이 하셨고 저는 옆에서 이제 응원 뭐 박수 치고 응원하고 이거 뭐 어깨 주물러주고 이런 것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영어면서 이게 미군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분위기상 가통역된 그러니까 벌써 1차 통역이 끝난 상태였어요. 그렇죠. 네. 그게 잘 들어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옆에서 감수를 해줬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번역 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번역가가 번역한 거를 다시 맞춰줬다. 그렇죠. 근데 그 가 번역 자체가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전 사실은 숟가락을 얹고 영화 한 편 감상했다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고요. 네. 엔진 문제로 들어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있는데 벌써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개발에 들어갔고 돈을 쏟아 부었는데 저는 이거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결정 자체는. 네. 왜냐하면 실패를 해도 배우는 게 있을 거고 그렇죠. 제가 아는 한국인들은 만들어낼 거예요. 이거 아주 좋은 물건을 처음에 만들지 못해도 뭔가 만들 겁니다. 왜 우리 자동차 사업을 보면 그렇죠. 처음에 수출했을 때 막 후사경 떨어지고 난리 부르스였잖아요. 엔진 멋대로 멈추고. 네. 그런데 좀 있다가 좋은 게 나왔죠. 그렇죠. 왜 이게 지금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요새는 항공이랑 우주를 따로 떼어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항공 우주잖아요. 항공 우주. 네. 군도 예전에는 공군이 있고 우주군이 따로 있었는데 요새는 대부분 항공 우주군이에요. 통합으로. 근데 우주까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엔진. 네. 그래서 당연히 엔진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주적이죠. 뭐 북한도 지금 계속 도발하는 게 계속 쏴대. 네. 뭐 여러 가지 도발을 하지만 대부분 그 친구들이 사용하는 게 엔진이에요. 엔진. 그거 막으려면 또 우리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더 센 엔진. 네. 근데 뭐 항공기 엔진하고 그 엔진은 다른 거지만 그쵸. 기술 자체는 아주 동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저는 문과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공부도 못하는 문과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엔진 하나를 만들어서 엔진을 통으로 수출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엔진을 하나 만들려면 수많은 파트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내 업체들 중에 그 파트를 제대로 만들어내면 그 사람들이 해외 수출할 수 있는 경로가 무궁무진해져요. 부품만. 그렇죠. 말씀하신 동종의 엔진에 그런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주력 전투기의 엔진을 만드는 부품 회사다. 그러면은 뭐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엔진이 처음 나와서 분명히 실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을 거예요. 처음은. 특히 밀떡분들이 보시기에는 저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는 했어야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뒤를 보시는 게 맞고 뭐 수출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벌써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박 의원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제 개발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개발을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도 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전투기 엔진 KF-21 보람에 처음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단계별로 개발이 되면 어떤 이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린? 우선 유지보수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겠죠. 물론 엔진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예비 엔진들을 다 수입해 오겠죠. 그렇지만은 아예 자국에서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체 엔진의 유지보수 비만 따져도 수입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저렴할 겁니다. 그러면서 성능이 거의 비슷하다 또는 유사하다 동등이다라는 정도까지 간다고 그러면은 너무 좋겠죠. 중국의 사례를 좀 잠시 이야기 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애를 먹잖아요. 그쵸. 자국산 엔진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해요. 미국 제공 당연히 안 할 거고요. 유럽산 어렵죠. 똑같죠. 그러면 수입하는 건 러시아산인데 그들이 러시아에 종속될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들은 또 워낙 또 중화 사상이 있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엔진에 대한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수십 년 전부터 개발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이 만족하는 엔진이 안 나와요. 더군다나
밀떡들도 중국의 밀떡들도 국뽕에 찬 그 밀떡들도 단 하나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엔진은 영 아니다. 그만큼 어려운데 이게 된다 그러면은 반대급부로 득도 상당하겠죠. 기대해 봅니다. 기대에 찬 박 의원님 멘트를 마지막으로 또 관련 소식이 있으면 우리가 한 번 더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